안녕하세요. 박인철 방송 나는 나 42번째 시간입니다. 내용이 늘 좀 칙칙하고 어둡고 이래서 목소리라도 좀 밝게 시작하는 것이 듣는 분들한테 좀 기분이 덜 어두워지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최대한 좀 밝게 얘기를 풀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내용이만큼 제가 좀 어렵고 힘든 시절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축 가라앉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휴학을 1년 동안 하고, 그동안 이제 목공예를 열심히 배우다가 또 이제 작업장까지 인수를 하고, 그렇게도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을 버티고 나서 결국은 공부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 복학을 해서 이제 다니기 시작했다는 얘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문제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복학을 한 것까지 좋은데, 그게 목공예를 완전히 정리하고 학교로 이제 돌아온 게 아니고, 작업장은 작업장대로 이제 뭐 규모는 대폭 줄여서 동네 골방 같은 데로 이제 작업대로 옮겨서 비용을 이제 최소화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제 친구 한 명이 그 공예품 생산을 맡아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는 이제 영업을 맡기로 했었는데, 참 그게 영업을 한다라는 게 더구나 이제 장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하루 종일 매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평일에 학교 다니랴, 그러다 이제 뭐 주말이나 이제 일요일을 이용해서 이제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고 했는데, 참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누구에게 판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그때 저는 한번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아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파는 것도 어려운데,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영업을 하는 그 세일즈맨들은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제 복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또 한편으로는 목공예품을 팔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부담감을 안고 이제 양쪽 일을 이렇게 겸하고 있었는데, 5월 달이 되니까 이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저희처럼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수학여행을 간다라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사치로 느껴질 수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수학여행지가 경주, 울산, 부산 이렇게 돼서 경주에서 1박을 하고, 울산은 뭐 공업단지다 보니까 이제 뭐 조선소 견학도 하고, 그야말로 이제 버스 타고 휙 지나면서 보는 정도로 이제 지났고, 이제 또 1박은 이제 부산에서 하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단순히 뭐 수학여행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또 다른 제 나름대로의 목적을 안고 이제 수학여행을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또 다른 목적이라는 게
뭐 눈치 빠른 사람은 이제 짐작을 잘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경주가 관광지다 보니까 그 공예품을 그 관광지에서는 좀 쉽게 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에서 경주에 이제 그 토사품 가게를 들어가서 이제 그 거래처를 확보해 볼 욕심으로 이제 수학여행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첫날 그 담임 선생님께 그 제가 이번에 수학여행 가는 목적이 그렇게 이제 거래처 확보에 있으니까 저녁에 좀 외출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선생님도 이제 제 그 사정을 대강 이제 짐작하고 있던 터라서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고 잘 알아보라고 이제 오히려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수학여행을 가면은 이제 뭐 나이 든 분들은 글쎄 뭐 요즘 젊은이들 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자유시간은 자유시간대로 이제 가졌다가도 또 밤이 되면 몰래 나가서 뭐 술도 마시고 뭐 어떤 친구들은 또 담배도 한 대씩 피우고 들어오고 이제 그런 사례가 많은데 또 선생님들은 그런 이제 일탈 행동을 이제 막아야 되니까 또 이제 외출을 철저하게 이제 금하는 그야말로 숨바꼭질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곤 했는데 저는 그 그야말로 이제 거래처 확보라는 또 다른 이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해 주시고 이렇게 격려까지 이제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낮에 그 경주에 자유시간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저희들이 이제 숙박하고 있는 그 여관 옆에 자전거 대여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그 중학교 때 자전거를 배우는 덕분에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경주 시내를 이제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물건을 사줄 만한 그 토산품 판매점이 어디가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그 1시간 동안을 그야말로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시내를 다 뒤졌는데 1시간 동안 계속 자전거를 타고 있다가 딱 내리니까 발이 땅에 닿았는지 공중에 붕 떠 있는지 어떤 그 이상한 감각이 이제 발에 느껴졌는데 그만큼 이제 저에게는 그 1시간 동안 자전거를 계속 한다는 게 힘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한 두세 군데 그 가게를 이제 점치고 놓고 이제 그때는 뭐랄까 무작정 들어가서 물건을 사달라고 하기도 좀 어렵고 해서 이제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이제 물론 낮에 뭐 불국사라든지 그 이런 뭐랄까 첨성대라든지 이런 그 흔히 알려진 관광지를 다니면서 뭐 친구들하고 사진도 찍고 이제 그렇게 일정을 보내고 저녁에 이제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이제 뭐 친구들은 그 여관 마당에서 신나게 이제 춤도 추고 놀 때 이제 저는 제가 만든 그 목공용품 몇 개를 이제 자전거에 싣고 그 저녁에는 그 선생님들 힘을 빌려서 그 여관집 그 주인 아저씨 그 자전거를 빌려 타고 그리고 다시 투잡 가게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한 집을 갔더니 뭐 여러 가지 그 토산품들, 뭐 공예품들 등등 이제 쫙 그 되게 그 화려하게 전시해 놓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 주인이 이제 그 여자분이었는데 그날 뭐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들어가자마자 이제 나가라고 이제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그 물건을 꺼내지도 못하게 하면서 이제 우리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문전박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동네 인심이 참 이렇게 험한 동네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숙소로 돌아갈까 하다가 그래도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한 군데는 더 가보자 싶어가지고 그 낮에 봐뒀던 다른 그 수산품 가게를 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서너 명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제가 물건을 이렇게 꺼내서 사실은 제가 고등학생이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목공예품을 깎아서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관광객들한테 이런 물건을 팔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정식으로 정중하게 이제 얘기를 끊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사장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가게 책임자인 듯한 아저씨가 이 정도 물건이면은 팔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경주까지 뭐 이거 가지고 팔러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 거고 또 한 달에 몇 개가 팔릴지 장담을 못하고 하니 차라리 내가 서울에 그 아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로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다 가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서울에 이제 을지로하고 충무로 사이에 그 인현동이라는 이제 좀 좁은 길이 있는데 그쪽에 그 관광 호텔이 그 5성급은 아니지만 비교적 좀 알려진 그런 호텔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자기가 아는 분이 계신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서울 올라가면은 그분을 아마 찾아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경주에다 납품을 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어쨌든 뭐 서울이고 경주고 저는 이제 물건을 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서울 시내에서 그렇게 이제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그 큰 수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신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나와서 이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1박을 경주에서 하고 나서 둘째 날 울산을 거쳐서 부산에 이제 내려가지고 그 해운대 백사장에 서가지고 제가 초창기에 그 얘기했던 그 바위보다는 파도가 되자라는 그 마음의 어떤 그 전환기를 가져오는 그런 그 계기가 그 수학여행이었다라는 것을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그 이제 호텔에 가서 그 이제 소개해준 분을 만나서 이제 물건을 이제 드렸더니 뭐 그다지 그렇게 탐탁해 하지를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소개를 받고 물건을 그 가지고 오니까 차마 이제 거절을 못하고 그럼 내가 여기다 그 소장품 목록 중에 같이 전시를 해놓고 기다려 볼 테니
그 손님들이 사가면은 그때 이제 결제를 해주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미리 좀 돈을 주고 물건을 사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뭐 선불이건 후불이건 내 물건을 팔아준다고 하니 그것만도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 이제 그 전시용으로 물건을 이제 뭐 한 두세 개 이렇게 놓고 나왔는데 한 달이 다 지나도록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쯤 지나서 다시 이제 호텔을 찾아갔더니 물건이 하나는 팔렸는데 아직 하나가 남아 있어서 다 팔리면 결제를 해주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그러고 왔는데, 이제 제가 다시 이제 또 한 보름쯤 있다가 다시 찾아가서 제가 사실 등록금의 한 푼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그 물건이 팔리든 안 팔리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결제를 해주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그럼 잠깐 기다려보라고 들어가서 또 이제 문을 한참 동안 하고 나왔더니, 좋다 그럼 하나는 팔렸고 하나는 아직 남아있지만 그럼 이 두 개에 관한 그 결제를 미리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돈을 그때 몇천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이제 인사를 하고 나와서 그 뒤로 한 두세 번 정도 하여튼 뭐 그렇게 많이 판매는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관광 호텔에 납품을 했다라는 그, 그 경력만 이제 쌓고 그러고 결국에 말았는데, 이제 여름방학까지 한 학기를 또 그럭저럭 이제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그 생산을 담당해 주기로 했던 그 친구가 하루는 이제 운원을 좀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영업이 우리가 처음에 그 계획했던 만큼 그 신통치가 않으니까 여기서 더 붙잡고 있어봐야 서로 입장이 난처해지고 또 미안한 느낌만 자꾸 생길 것 같고 해서 일단 여기서 그냥 정리를 하고 각자 갈 길을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뭐 제 입장에서는 참 사실 제가 영업 능력이 이제 부족해서 그렇게 물건을 쉽사리 판매를 못하고 하니까 늘 이제 그 친구한테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더 이상 뭐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럼 알았다. 그럼 일단 여기서 다 접고, 어차피 나는 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입장이고 또 너는 너대로 또 생활을 꾸려나가야 되니까 그럼 이제는 그냥 각자 자기 길을 가도록 하자라고 해서 이제 완전히 그 작업실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러고 남은 걸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부모님이 갚아주시기로 한 빚만 잔뜩 떠안고 남은 거라고는 이제 뭐, 뭐 그동안 이제 사모았던 그 조각도나 또 이제 중간에 만들었던 그런 연장들, 그 뭐 톱이나 대패나 이런 크게 뭐 별로 쓰이지도 않는 그런 연장 몇 개 남아 있고, 그다음에 나무 토막 몇 개 이제
남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조각에 쓰는 나무는 그 일반 뭐 건축용 나무를 쓰는 건 아니고 이제 목공예용 나무가 그 그러니까 아주 연한 나무도 있고 또 결이 굉장히 곱지만 또 단단한 나무도 있고 그 목재의 성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흑단이라는 나무는 이제 인도 같은 열대지방에서 난다고 하는데 나무가 워낙 단단하고 무거워서 다른 나무는 그 나무를 판매를 할 때 가로 세로 높이를 재가지고 그 크기에 따라서 가격을 매기는데 흑단은 무게를 달아서 뭐 1kg에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무게에 따라서 값을 매길 정도로 고급 나무입니다. 근데 그거는 워낙 나무가 단단해 가지고 조금 새기다 보면은 칼날이 금방 무뎌지고 또 칼이 좀 날카로울 때는 심지어 칼날이 부러지기까지 하는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이름이 흑단이라고 하는 게 색깔이 까맣기 때문에 이제 이름이 흑단인데 대부분의 나무는 이제 물에 넣으면 이게 붕붕 떠다니지만 흑단은 나무 자체가 워낙 조밀하고 무거워서 물에 넣으면 그냥 쑥 가라앉을 정도입니다. 이제 그런 나무들이 이제 공예품에 이제 많이 쓰이는데 그것도 국산 나무 중에서 결이 제일 고운 나무는 느티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예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 흔히 이제 괴목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나무 자체는 이제 보통 동네에 들어가면은 입구에 동네를 지키는 그런 나무로 이제 느티나무를 집어넣는데 바로 그 느티나무가 막상 이제 잘라놓고 보면은 결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결이 뚜렷한 만큼 굉장히 좀 단단한 편이어서 만들어 놓은 제품은 굉장히 결이 곱고 아름다운데 나무가 단단해서 깎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나무들이 있고 이제 그냥 모양을 좀 다양하게 내기 위해서는 이제 많이 썼던 나무가 이제 은행나무를 이제 많이 쓰는데 은행나무는 나뭇결이 거의 없이 그냥 하얗게 이제 보이는데 그 대신 나무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고 부드러운 반면에 또 너무 물러서 좀 모양이 쉽게 망가지지는 않는 그래서 이제 공예품을 만들기에 딱 좋은 정도의 강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정도의 나무를 다루는 기술 같은 걸 좀 익히고 그리고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은 연장과 나무가 남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또 잔뜩 남아 있었고 네, 정신적으로 제가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나름대로 어떤 자신감과 1학년 때 바닥을 기었던 성적에 이제 제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었는데 워낙 어떤 허된 시절을 겪고 나니까 좋아 이제 한번 해볼까라는 어떤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이제 저에게 남은 큰 자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학년 1학기 여름방학까지 결국 이제 작업실에서
이 공예품을 몇 개 만들다가 결국은 이제 그것마저도 접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그래 이왕 어차피 내가 공부를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이제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다시 이제 그야말로 돈 벌 생각 같은 건 아예 접어놓고 이제 그냥 학교에서 밤 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성적을 조금씩 올려갔습니다. 그래서 뭐 1년 동안 휴학하면서는 아무것도 못했고 1학년 때는 또 성적 바닥이었고 그야말로 맨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성적이 올라가는 것을 느끼면서 그래 나도 해낼 수 있을 거야. 오히려 내가 그런 시련을 겪은 만큼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이것이 또 하나의 내 소리가 되는구나라고 어떤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오늘날까지도 물론 그 뒤로 더 혹독한 시련도 있었지만 그나마 근근히 이제 버텨올 수 있는 힘이 그때 길러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또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